자, 4월 1일 세 번째 행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행정 권한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 권한의 행사는 행정청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게 대리해서 행사시키는 대리, 그 다음 위탁에서 하는 위탁, 그 다음 기타 내부 위임을 하거나 위임 전결하는 방법, 그 다음 대결, 이런 방법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행정 권한 법정주의와의 관계입니다. 행정 권한 법정주의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된다 라고 하는 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인데, 법에서 행정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면 이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하고 배치된다, 충돌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여야히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의 대리라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 자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리를 시키는 것이죠.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를 시키는데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다수설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은 A 행정처, B 행정처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A 행정처의 권한이 이제는 B 행정청에게 권한이 이전이 돼서 A 행정청이 이제 권한이 없고 B 행정청이 이제 권한을 가진다는 것 됩니다.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권한 법정주의하고 충돌합니다. 따라서 행정권한 자체가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의에 법률로서 위임을 한다면 변경시키는 것일까, 같은 동의, 같은 효력을 가지는 동의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위임 전결이라는 것은 같이 해야 돼요. 위임 전결이나 내부 위임 이야기했는데, 위임 전결이라는 것은 이 행정청이 행정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조기관에게 결재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관이 차관에게 권한 내부 위임 전개를 시키면 의사결정 권한은 넘어가게 됩니다. 차관이 의사결정하고, 그러나 대외적인 표시는 여전히 장관이 이름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처분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여전히 장관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권한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한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내부 위임은 위임 전개가 거의 법적 효과는 같습니다. 주로 보조기관뿐만 아니라 하급 행정기관에게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권한을 의사결정 권한입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을 하고, 그러나 역시 대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그 표시는 원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동대문 구청장에게 권한을 내부 위임시켰다, 그럼 하급행정의 권한을 위임시켰다 하면은 동대문 구청장은 그 행정권 행사의 의사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의사는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 권한 행사할 때는 서울시장 명의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내부 위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정청의 어떤 권한 자체가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권한 행사 방법에 어떤 경우에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위임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임을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보통은 그 계별, 그 권한을 정하는 계별 법률에서 위임의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일반적이란다. 그 개별적인 근거 조항을 개별법에서 두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일반적으로 그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인 그 내용을 선언한 것이 불과한 것이지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그 위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반대설도 있지만 현재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그 위임에 관한 개별 법률에 위임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그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위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탁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탁한다. 권한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위임이나 위탁이나 같습니다. 근데 위임은 어떤 경우냐? 주로 상급 청이 그 하급 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하관계에 있는 위임이라고 하죠.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주체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독립된 법적 주체 지위를 가지는 공공단체라든지 지금 사단도 있고 법인 재단도 있겠습니다만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사인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것, 이거를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주로 민간이 되니까 이걸 특히 권한의 민간 위탁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그 위탁에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자체가 이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권한이 완전히 이전하는 그걸 협의의 위탁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 또 대행위탁이라는 것이 있고 보조위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협의의 위탁을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걸 제가 예를 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고속국도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예를 들면 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속국도 설치 관리에 관한 권한은 이제부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의 권한이 된다. 이런 것을 협의의 위탁이라고 합니다. 이 대행위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차 위반 차량의 단속이죠. 견인하고 이제 이런 문제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는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장 경찰서장이 직접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기도 하지만 업무 편의를 위해 가지고 어떤 그 시설이나 장비를 가진 대행기관 견인 업체에다가 그 견인 그 다음에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고 또 법적 절차가 끝난 다음에 차량을 반환하는 그런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한 그 사실행위 자체를 대신시킨다, 대행한다 하는데 이거를 대행 위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견인 업무 자체가 시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여전히 있고 다만 그 사실상의 행위 자체를 대신에 시키는 것, 대행하는 데 불과합니다.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협의의 위탁 같은 경우는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행 위탁의 경우에는
다만 이 경우는 이제 권한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권한이 권한은 여전히 시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어떤 집행행위로서의 어떤 견인하는 행위, 그 다음 보관하는 행위, 반환행위 하는 그것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견인업체에게 권한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견인업체는 시설과 장비를 가진 그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 행정청의 시장이나 경찰서장의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아서나 한 것은 아니고 독립적인 지휘사입니다. 이제 그런 처분 권한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니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지시를 받지 않고 행정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견인업체가 견인 행위를 한다는 그런 점에서 별도 이제 법률상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조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뭐 권한을 전혀 이전하는 바가 없고, 뭐 주로 이제 교과서 이야기되는 것이 우편 업무를 아르바이트 시키는 경우라고 예를 들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자기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지휘를 받아서 보조기관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구로서 작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조위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이 얼마든지 보조위탁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행위는 문제되는 것은 협의 위탁의 경우나 대행 위탁의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위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 상대방에게 어떤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누가 배상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협의 위탁 같은 경우에는 협의 위탁 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법주체입니다. 가진 공공단체나 상인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수탁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수탁 사인의 어떤 지위갑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자신이 행정주체이기도 하고 행정청이기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독립된 법주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 업무를 잘못해서 도로에 함몰이 생겨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업무를 행정권한을 위탁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속하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행정책이며 자기가 한 행위가 주체 또한 행정주체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위탁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견인업체가 차량을 견인하거나 보관하는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여전히 이 견인의 업무의 권한은 여전히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시장, 경찰서장이 속하는 행정주체, 시장 같은 경우 만약 서울시로 간다면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되고 경찰서장이 견인업체에게 대행위탁을 시켰다면 경찰서장 국가공무원이니까 그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주체는 국가죠. 그래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 견인업체도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견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신도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보조위탁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통할아버지 예를 들었죠. 교통할아버지가 봉사활동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서 교통할아버지로 하여금 이 초등학교 부근에서 교통 안내라든지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사거리에 나가서 교통 수신호를 하다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그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청이죠. 그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주체, 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습을 이제 해봤습니다.